예, 저희가 준비한 4위와 5위 먼저 4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일정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선 경선에서 패한 홍준표 의원이 오늘 캠프 해단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홍준표 의원의 메시지를 들어보기 전에 먼저 지지자 수백 명이 홍준표 캠프 사무실로 몰렸던 그 현장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18살 안녕하세요. 진짜 응원해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김원희. 저희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을 수 있을까요? 자, 들어가십시오. 이제 비가 많이 옵니다. 코로나하고 그거 조심하시고. 예. 예, 예. 예, 예. 예, 지지자들의 모습과 함께 홍준표 의원 뒤쪽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현주 전 의원의 모습도 살짝 보였습니다. 주말 사이에 윤석열 후보는요, 홍준표 의원에게 선배님이라고 부르면서 손을 내밀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준표 의원은 다시 한번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오늘 해단식 메시지 좀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지지해 주셨는데 경선에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어서 거듭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한 50만 당원으로 보더라도 민심에 비하면 그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분의 1의 당심으로 대선을 치르려고 했으면 그것은 대선에 이기기 어렵습니다.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금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이번 대선은 제가 26년간 정치를 해왔지만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되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나는 평당원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해창 대선 두 번 치르면서 내 마이크를 잡은 일이 없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오늘 발언 저희가 좀 길게 한번 들어봤거든요. 여러 말을 했는데 내 역할은 끝났다. 그리고 앞서 맨 마지막 그 홍 의원의 말, 본인이 원치 않았던 당시 이회창 후보의 지지 유세도 하지 않았다. 마이크 안 잡았다. 고로 윤석열 후보 유세 마이크도 잡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잘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당에 계시죠? 그냥 본인 밖에 나와서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면 홍준표 대표는, 그러니까 후보는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든 분입니다. 그리고 또 26년 동안 정치하면서 본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당에서 계속적으로 당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당인이라는 게 뭡니까? 뭐 저는 당 생활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인을 하는 것은 결과에 일단 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당후사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2012년도에 경선 때 이명박 박근혜 당시 경선 때 그때 사실은 뭐 박근혜 대표가 이제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감동적인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돕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에 뭐 한두 차례 정도 이제 지원 유세를 한 정도인데, 물론 뭐 지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참 결과를 인정하기는 싫겠죠. 뭐 본인이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 야 정말 내가 민심에서 이겼는데 왜 당심에 졌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겁니다. 저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있고 한데. 그런데 아마 홍준표 후보도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당심을 못 얻었을까? 바로 저는 저런 행동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본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면에서 당의 후보가 결정됐으면 그 열심히 도우는 게 기본적으로 당인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당선됐다고 해서 한 번도 마이크를 안 잡은 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당에 있습니까? 그럼 본인은 왜 당대표를 했습니까?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고 본인이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안 도와주고 한다라고 그러면 본인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지사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중심이 안 되면 딴 거 아무 소용도 없고 저 후보는 떨어져도 좋고 저거 좀 있으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그동안 당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서 본인이 한 정치가 어떤 정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혼자 처음부터 나가서 그냥 독자로 출마해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심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이거는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의 정치를 위해서 제가 정말 좀 심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지켜봤지만 정치라는 거는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퇴장하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서본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은 지난주 금요일에 후보 선출 때 깔끔하게 승복 연설했고 더 열심히 안 도와준다. 뭐 뒷선에서 물러서서 백의종군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는 거 아닌가. 뭐 이 정도 깔끔하게 승복했으면 됐지 않냐라고 그까지는 생각할 수 좋은데요. 있지 오늘 무슨 않습니까? 이야기를 했냐면 예. 지지율의 폭가 떨어질 것이다. 이건 비리 대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감옥 간다. 이게 지금 사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자기 당 후보가 지금 뛰고 있는데 둘 중에 한 명 구속될 것이고 이거는 비리 대선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지율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날 그럼 왜 승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그래서 뭐 당내에서도 일각에서는 원팀 금요일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 생각보다 좀 삐걱거리고 빨간불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걱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뭐 경선이 끝난 이제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홍준표 후보에게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선 과정에 있어서 홍준표를 지지하는 어떤 청년들에 대해서 또는 다른 민심에 대해서 꾸어준 표라든가 역선택이라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은 민주당 후보들이 역선택을 위해서 뽑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분이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지금까지 지지율이 높았던 것들은 그만큼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관점에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물을 바라본다는 관점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은 뭐 비리 대선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결국은 국민의 어떤 관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또한 자당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또 심각한 얘기인 것은 맞겠습니다만 본인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또 본인의 어떤 주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시게 되면 또 홍준표 후보와 각이 설 수 있거든요. 과거에 어떤 동아은행 비리 관련해서 뇌물수수로 구속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편하게 어떤 선대위를 꾸리는 데 있어서 한 발짝 물러나서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앞서 뭐 안상수 전 시장, 뭐 최재형 전 원장도 저 캠프에 단식에 함께했다라고 했는데 뭐 자세히 보신 분들 눈치채셨겠지만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인 배현진 의원도 일단 오늘 윤석열 후보의 현충원 참배나 혹은 첫 최고위 참석 행보에는 동행하지 않고 저 캠프 해단식에 배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정혁 국장. 그러면 글쎄요. 약간의 뭐 표현은 뒤끝이라고 했는데 약간 그 홍준표 의원이 본인에 관련된 메시지가 좀 세진다. 민심과 거꾸로 간 당심이다. 지면 한 사람은 감옥 가야 하는 처절한 대선이다. 이 메시지 변화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저는 뭐 이승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처음에 그 패배했을 때 깨끗하게 승복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집에 돌아가서 잠자기 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자도 보내고 글도 보내서 뭐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억울하고 저런 것도 억울하고 별의별 얘기 다 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아마 마음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뽑혔을 때 이낙연 후보 캠프하고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정도의 갈등 같은 것들은 있을 수밖에 뭐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저는 홍준표 후보가 당인으로서 그 대승적인 관점에서 정권 교체에 협조를 할 것이고 나설 당의 것이다. 일원으로서요? 예, 그럼요. 그러나 뭐 본인이 앞장서서 마이크를 잡는지 않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이해창 후보 때도 안 했다고 하니까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이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열망이 있는데 거기에 어깃장을 놓는다?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상식 대선이고 처절한 대선이다. 오늘 홍준표 의원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30 세대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홍준표 의원이 경선에서 패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2030 세대들 탈당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많았었는데요. 홍준표 의원의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은 당이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들의 소신은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해서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탈당 여부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의 것도 못 되고 해본들 듣질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있었던 젊은 층의 국민의힘 탈당 러시에 대해서 오늘 홍준표 의원이 한마디를 했는데, 근데 이제 당대표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오후 이제 얘기 나온 게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수도권에서만 1,800여 명이 넘는 탈당을 했다. 여기에서 2030 비율은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75%가 넘는다. 김재현 의원은 40명이 전부라고 했는데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청년층의 탈당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좀 했습니다. 일단 이게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것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앞서 우리가 본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이제 경선 이후에 2030 지지율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많이 선전하고 앞섰다 하더라도 이 젊은 당원들, 특히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국민의힘에 가입했던 당원들이 탈당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다. 이걸 굳이 뭐 규모가 어떻다, 수치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가슴 아파하고 지금 박탈감을 느끼고 하는 홍준표 후보의 젊은 지지자들을 자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1,800명이 아니라 180명이나 18명이라 하더라도 예.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2030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참모들도 어떻게 하면 이 젊은 당원들, 지금 빠져나가겠다는, 또 빠져나가고 있는 당원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다시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청년 공약이나 청년 메시지, 청년 일정 등의 뭐 이준석 대표의 협력을 받든 누구의 도움을 받든 모두 함께 지혜를 구해서 이분들이 다시금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단순히 여론조사 지표뿐만이 아니라 체감되는 여러 가지 열기로도 2030들이 똘똘 뭉쳐서 정권 교체를 해내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 반전을 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젊은 층의 이탈은 현실이다. 오늘 이준석 대표 숫자,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쭉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로서는 젊은 층의 마음을 얻는 게 무엇보다 시급할 텐데,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지원이 더 절실할 겁니다. 그런데 토론회 내내 홍준표 의원과 앙숙이었던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룰이 만약에 여론조사 100%였으면 홍 후보가 정식 후보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 후보가 우리는 다 같은 한 팀이다, 깐부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지극정성으로 저는 공을 쏟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소위 뭐 그 지니어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 후보는 홍 후보를 좀 정치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TV 토론 내내 으르렁거렸던 하태경 의원과 홍준표 의원의 모습도 기억하실 텐데, 어쨌든 정치 스승 홍준표 의원은 천재라는 표현까지 하태경 의원이 썼어요. 그만큼 홍 후보의 지원이 윤석열 캠프로서는 절실한 거죠. 제가 정치는 안 해봤지만 오랫동안 정치를 보면서 느낀 게,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치는 크게 성장 못하는 걸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한 게 바로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그렇게 어쩌면 치열한 토론회장에서는 싸우더라도 그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 보듬어 안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정치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가 저는 뭐 3고철여, 뭐 6고철여 하든지 간에 홍 후보를 반드시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후보 결국 이낙연 후보가 가서 지지 연설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찬가지로 보수도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분열돼서는 정권 교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아쉬운 게 오늘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후보가 안 와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상대방에게 이제 당신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홍준표 후보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더구나 당대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얻는 그런 노력들이 결국 그걸 보시는 국민들이 아, 저 집단은 정권을 잡아도 괜찮겠구나 이런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저렇게 보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것이지 서로 끝났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당신은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국민이 지지할까요? 홍준표 의원의 합류 여부 앞으로 내년 3월까지의 큰 관심거리일 겁니다.